1978년 2월 24일 밤 미국 캘리포니아의 차가운 산 공기 속에서 5명의 청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빌 스털링, 잭 휴엣, 테드 웨이어, 게리 마티아스, 그리고 잭 마드루가. 이 5명의 젊은이들은 당시 유바 카운티 지역 사회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들이었습니다. 비록 일부는 경미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지역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평범한 일상을 꾸려가던 선량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특히 농구를 좋아했던 그들은 그날 밤 치코 주립대학교에서 열린 농구 경기를 관람한 후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범죄와도 연관될 만한 과거가 없었으며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평범하고 순수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4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방식으로도 죽음을 맞이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날 저녁 5명은 흥미진진한 농구 경기를 보기 위해 치코 주립대학교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그들은 귀가길에 들러 한적한 가게에서 간식과 음료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자신들의 1969년식 머큐리 몬테고 차량에 몸을 싣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중요한 농구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모두들 일찍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평범한 귀갓길이 그들의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자녀들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혹시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자 가족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고 결국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고 며칠 뒤 그들의 차량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가족은 물론 베테랑 수사관들조차도 혼란과 의문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량은 그들이 평소에 다니던 집으로 향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 캘리포니아 북부의 광활한 플루마스 구규림 깊은 산속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겨울철에는 두꺼운 눈으로 덮여 있어 차량 통행이 어렵고 인적이 드문 고산지대였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차량의 상태였습니다. 차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엔진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연료도 약 4분의 1가량. 남아있어 상당한 거리를 더 주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비록 일부 바퀴가 눈 속에 갇혀 있었지만 수사관들은 5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힘을 합쳤다면 충분히 차를 빼내어 다시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그들이 경기 후 구입했던 간식과 음료수, 그리고 농구 경기 프로그램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그 어떤 범죄의 흔적이나 싸움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강도나 폭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차를 버릴 만한 명백한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5명의 청년들은 이 멀쩡한 차를 버리고 영하의 혹한이 기승을 부리는 산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이해할 수 없는 선택으로 내몰았을까요? 이 모든 상황은 깊은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봄이 찾아오고 산속에 두꺼운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더욱 충격적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1978년 6월 4일 숲속 깊이 버려져 있던 산림청. 트레일러 안에서 실종되었던 테드 웨이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지만 신원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차량이 발견되었던 곳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도로. 주변 숲속에서 잭 마드루가와 빌 스털링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됩니다. 이후 며칠에 걸쳐 잭 휴엣의 유해도 숲속에서 추가로 발견되면서 실종된 5명 중 4명의 비극적인 죽음이 확인되었습니다. 4명 모두 결국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죽음은 단순히 저체온증이나 자연적인 원인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정황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극심한 추위에 노출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으나 특히 웨이어는 트레일러 안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하다가 기아와 추위가 겹친 복합적인 원인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미스터리는 테드 웨이어가 발견된 트레일러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몇 개의 군용 식량 캔이 있었고 추위를 막아줄 담요와 모포도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난방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판 가스통과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장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군용 식량 캔은 개봉되어 내용물이 섭취된 흔적이 있었지만 더 많은 양의 식량과 기타 생존 장비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웨이어는 그 안에서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버틴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그 모든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는 주변에 풍족하게 있던 식량과 난방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굶주림과 추위에 맞서 싸우다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웨이어가 트레일러 안에서 혼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는 웨이어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발이 발견되었고 군용 캔 따개로 식량을 개봉한 흔적 역시 여러 번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이 트레일러 안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그의 시신은 마치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덮어준 듯 시트로 덮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트레일러 안에서 웨이어 외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었거나 최소한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주변에 다른 사람의 존재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명, 게리 마티아스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의 시신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가족들은 간절히 그의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게리 마티아스는 마치 땅속으로 증발이라도 한 듯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실종 당일 밤에 중요한 증언이 존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근처 산길에서 역시 차가 눈에 갇힌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게 차를 몰고 가다 폭설로 인해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이내 그 불빛은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날 밤 플루마스 구규림의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5명의 청년들은 누군가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누군가와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사람과 접촉하지 않거나 혹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그토록 비상식적인 길을 선택한 걸까요? 왜 그들은 집으로 향하는 안전한 경로를 벗어나 위험천만한 산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그들은 고장나지 않은 멀쩡한 차를 버리고 혹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을까요? 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던 안전한 장소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왜 끝내 발견되지 않은 채 영원히 미스터리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이 유바 카운티 5인 실종 사건은 단순한 사고사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과 비상식적인 정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급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실수였을까요? 혹은 외부의 개입이 있었던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유바 카운티 경찰은 물론 FBI까지 투입되었던 대규모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그 어떤 명확한 결론도 내려지지 않은 채 미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입니다. 1978년 2월 24일 그날 밤 빌 스털링, 잭 휴엣, 테드 웨이어, 게리 마티아스, 그리고 잭 마드루가
이 5명의 젊은이들은 결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으며 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궁금증과 의문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판 디아틀로프 사건이라 불리며 러시아의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과 함께 전 세계 미스터리 애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발생한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을 둘러싼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정황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존재와 자연의 위협, 그리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영원히 알 수 없을까요?